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아동 간호에서 유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 같이 문제 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우리 책 153페이지에 나온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먼저 유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동을 말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아는 생애 발달 주기상 1에서 3세의 연령이에요. 요거는 생애 발달 주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과서 지금 아동 간호 하시죠? 아동 간호에서는 이렇게 아동이라고 하면 신생아, 영아, 유아, 학년전기, 학년기 해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아동 하면 이 유아, 여기서 말한 유아는 아동에서 1에서 3세의 연령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아기라는 거, 일반적으로 유아기는 2에서 7세, 굉장히 좀 넓은 범위의 7세의 완전한 의존 속에서 탈피하여 독립성이나 특히 이제 이 자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간호에서는 1에서 3세를 이제 유아라고 딱 명하는데 전체적인 좀 일반적으로는 넓은 범위에서 2에서 7세 여기까지를 유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크게 여기서는 국가고시 상에서는 중요치는 않아요. 우리는 유아 1에서 3세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것만. 자, 아동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단계 특성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동에서 이 유아에 대한 특징을 대해서 알고 계셔야 우리가 간호를 할 때 그 대상에 맞춰서 적절한 간호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들께서 신뢰감이 형성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동의 발달 단계의 특성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상자 케어, 대상자에 대한 간호를 잘 수행을 할 수가 있겠고, 대상자에게 간호를 잘 한다면은 우리는 그들로부터 신뢰감을 형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공중보건학을 배우실 거예요. 공중보건학. 거기서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 영유아,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의 모자의 대상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모는 엄마들, 자는 아이들을 말하는데 이 자의 아이들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영유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 그래서 아동간호학에서는 영유아라고 하면은 여기는 1년 1세까지, 이건 1에서 3세까지라고 배웠는데 모성에서는 영유아라고 하면은 6년 미만인 거죠. 0에서 6년 미만.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동에서 말하는 영유아와 공중보건학의 모자보건법에서 영유아가 좀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 어찌됐든 간에 공중보건 모자보건법 모자보건에 가시면 여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중보건 책 186페이지에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우리는 어찌됐든 현재 아동이잖아요. 아동에서 말하는 영아, 유아. 그래서 영아는 1개월에서부터 1년까지 아이들, 유아는 1에서 3세까지 아이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지금 유아 부분 배우시니까 유아는 1에서 3세 연령,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유아의 신체적 발달을 한번 볼게요. 유아의 신체적 발달. 자, 그래서 신체적 성장은 영아기처럼 급속하진 않아요. 영아기에는 막 키도 1.5배씩 성장을 하고 체중도 3배까지 이제 증가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아기는 우리가 딱 1세까지를 영아기라 하고 지금 배우시는 유아기는 1에서 3세까지예요. 자, 이제 3세가 되잖아요. 영아기처럼 급속하지는 않아요. 성장 자체가. 그런데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체중과 신장. 자, 체중 증가는 현저하게 감소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아이들 1kg 찌우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체중 증가가 현저한데 왜 그러냐. 이제 1에서 3세 정도 되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호기심도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아요. 활동량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살이 빠고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중 증가는 현저해요. 현저하게 감소하죠. 1kg가 찌우기 힘든 시기고 단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증가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의 증가가 체중 증가보다 많고 그래서 신장과 체중을 비교를 했을 때 신장의 증가가 체중의 증가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체중은 잘 크진 않아요. 죄송해요. 신장, 여러분 왜 그러죠? 자, 죄송해요. 체중은 정말 늦게 키로수가 올라가는데 신장은 그에 비해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때는 체중보다 신장 커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위로 길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위로 길쭉해지는 시기. 아이들이 위로 길쭉해지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1kg 찌우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힘든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죠. 다리의 길이가 많이 성장한다. 위로 길쭉해지는 시기. 다리의 길이가 많이 성장하는. 그래서 신장이랑 체중 비교했을 때 신장의 크기가 더 길어지는, 길쭉해지는 그런 시기. 체중은 1kg가 늘리기 어려운 시기. 체중 늘리기 어려운 이유는 활동량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체의 비례를 보겠습니다. 신체의 비리는 흉이, 두위, 요거 흉이는 가슴둘레, 두위는 머리둘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신생아에서는 이제 두위가 컸는데 아이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두위보다는 흉이 몸통 둘레가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 유아기 때는 흉의 둘레가 훨씬 그래서 몸통의 길이는 다리에 비해 길다고 중요치는 않고 복부는 미성숙한 복부 근육으로 올챙이 배의 형태. 배가 뻥 튀어나와 있는 귀여운 몸매죠. 그래서 올챙이 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두위와 흉이를 비교했을 때는 흉이. 그래서 여기 흉이, 두위 비교, 신장 체중 비교 이 부분이 이제 시험 지문에 잘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아는요. 치아가 자 우리가 치아라고 하는 거는 영아기 때 영아기 6개월부터 전니 이거를 유치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완성되는 시기가 여러분 영아기 여기는 이제 완성은 유아기라고 보시면 돼요. 유아기 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성되는 시기는 유아기 2세 반경 2세에서 2세 반 요걸 우리는 30개월이라 표현하겠고 30개월에는 20개 유치 전리의 개수는 다 나면 20개요. 20개의 유치가 난다. 그래서 유치가 완성되는 시기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유치 완성. 유치를 다른 말로 여러분 전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치 전리 20개 강냉이 모두 완성되는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운동 발달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시기죠. 몸이 자유롭게 활동량이 엄청 늘어나고 운동 발달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기죠. 근육의 힘이 빠르게 증가하고 운동 발달이 화살표가 위로 가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인지 발달. 자, 인지 발달을 보시면 인지 성장과 발달이 이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 뇌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뇌의 발달. 생각하고 하는 것들 있죠. 요 뇌의 발달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고 뇌의 성장은 유아에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가 발달되는 겁나게 빠르게 발달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인지 발달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생각. 자, 그래서 상징적 사고. 그래서 상징적 사고는 상징놀이가 가능해져요. 상징놀이. 특히 유아기에서는요, 이 놀이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굉장히 좀 잘 내더라고요. 놀이를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상징놀이가 가능해지는데, 가상의 사물이나 상황을 실제 사물이나 상황으로 상징화하는 놀이를 이제 가상놀이, 상징화해서 하는 놀이를 가상놀이. 그래서 우리가 유아기 때의 특징적인 놀이 특성이 가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노는 놀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꿉놀이, 병원놀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뭐 놀이터에 가가지고 나뭇가지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거 주워가지고 막 소꿉놀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뭇가지 돌멩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꿉놀이 할 수 있는 뭐 냄비도 아니고 젓가락도 아니고 밥도 쌀도 아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상징성을 부여해서 가상적으로 얘네들이 생각을 해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아기 때의 놀이의 특징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놉니다. 상징적인 놀이, 가상놀이라는 것을 한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모든 현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내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화할 때도 일방통행을 하죠.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은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비사회적인 한계. 아직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점점 사회성이 발달을 하면서 남의 말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우리 엄마들 속 터지죠.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리고 엄마 말은 듣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들은 굉장히 열불나고 속 터지고 막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요게 이 시기 때만의 좀 특징적인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화할 때 상대방 말 듣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일방통행적인 그런 대화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관적이다. 직관적인 사고. 보이는 대로만 그냥 믿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대로만 보고 믿는 거를 직관적인 사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물이나 사건의 여러 측면에 주의할지 모르고 그 속에 내재된 규칙이나 조작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자, 즉 직관적 사고로 판단할 뿐이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대로만 믿고 그대로만 생각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유아는 똑같은 양의 물이라도 모양이 다른 그릇에 부으면 양이 같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이렇게 100cc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그릇이랑 이렇게 넓적한 그릇에 똑같은 물 100을 이렇게 붓잖아요. 똑같은 물 100을 부으면 이제 인지 발달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길쭉한 그릇에 담든 넓적한 그릇에 담든 물의 양은 같다라고 생각해요. 100cc 똑같잖아요 라고 하지만 우리 아기들은 유아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디가 더 물이 많다고 느끼겠죠? 요 길쭉한 데 닿은 게 훨씬 더 많고 얘네 둘은 같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는 걸 직관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에서 생각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환론적인 사고.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과 감정을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은 장난감이랑도 대화를 하고 인형이랑도 대화를 하잖아요.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을 들자고 하면 여러분 토이스토리라는 그 영화 아시죠? 만화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영화. 이거는 장난감들이 살아있다라는 가정하에 만든 영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얘네들은 다 움직이고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한 그 대표적인 영화인데 그게 바로 물환론적인 사고고 우리 유아들은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 특히 그래서 장난감, 인형, 이런 애들이랑 막 대화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종이를 가위로 자르면 종이가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종이한테 생명을 부여를 해준 거죠. 추운 날에 꽃도 추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꽃에다가 우리가 생명을 부여를 해준 거. 이런 것들, 감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물환론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유아들이 인지가 발달되면서 생기는 이제 생각, 감정, 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사회 정서적 발달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발달을 해가요. 그래서 정서적 발달을 보시면 이 시기의 양육자는 뭐 대표적인 양육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겠죠. 아빠랑 엄마는 아기가 자존심을 잃지 않고 자아감과 자기 조절, 그러니까 자아 조절이라는 거는 스스로 자기 조절하는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위험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존감도 되게 발달하는 시기고요.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할 수도 있는 시기가 돼야 되는데 그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양육자가 주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성이 없죠. 이때 시기 아이들은. 그래서 유아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흔히 관찰되는 행동 중요하거든요. 거절증, 싫어.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거절을 하고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떼쓰고 울어요. 떼쓰는 거. 그 다음에 남을 의식하고 행동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 감정. 좋은가 나쁜 감정이 이렇게 공존하는 두 가지의 마음 감정이 공존하는 양가 감정. 그 다음에 밤중에 잠자는 동안 소변을 이제 실수해버리는 잠자리에서 소변을 봐버리는 야뇨증. 요거는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우리 아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받았을 때 저녁에 잠자면서 이불에서 이렇게 소변을 봐버리는 것들을 야뇨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관찰되는 행동, 거절증. 나 싫어. 나 이 사람이랑 뭐 안 해. 뭐 이런 싫어란 말 굉장히 많이 할 때는 싫어.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 있으면 가지도 않아요, 잘. 그 다음에 떼쓰는 거. 대굴대굴 굴면서 떼쓰죠. 울고 불고 떼쓰고.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양가 감정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을 하고요. 야뇨증 실수하죠. 저녁에 잠자면서. 자, 그 다음에 지적 발달을 보겠습니다. 자, 대상자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어요. 대상자가 보이지 않아요. 대상자, 대표적으로 이제 엄마가 눈앞에서 없어지면은 우리 애들 막 엄청 울거든요. 엄마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울고 그러는데 이때부터는 엄마가 잠깐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영영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잠깐 다시 갔다가 공간이 달라져서 다시 이제 온다라는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발달을 보시면 프로이드, 우리 앞에서 배우셨죠? 자, 프로이드는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의 주 감심이 이제 구강에서 영아기 때는 구강, 그래서 구강기라고 하는데 자, 이제 유아기가 되면 학문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 시기를 학문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문기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학문의 관략근을 조절을 해가면서 응가를 참았다가 응가를 이제 배출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배변 훈련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을 보시면 언어력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시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어력이 증가하는 2세에는 말하는 것을 즐기고 혼잣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2세까지 말을 애들이 하지 않아요. 2세에는 언어가 폭발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시기기는 하는데 이때 2세가 말을 하지 않으면 뭔가 원인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 그 원인을 조사하셔야 되겠죠. 원인을 조사해야 되는 거,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등등을 조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때의 시기는 언어력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시기인데 2세가 지나게까지도 애기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빠른 시기에 아이들의 그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빨리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놀이 중요해요. 솔직히 국가고시는 영아까지가 신생아 영아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 같고요. 유아에서는 크게 막 깊은 내용까지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국시에서 이 놀이에 대해서 조금 자주 다루고 있어서 놀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유아기 때의 놀이의 특성을 보시면 자 친구들 옆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는 1세에서 3세잖아요. 이 아이를 보면은요. 친구들 옆에서는 놀고 있는데 어울려 놀지 않습니다. 따로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노는 시기예요. 혼자 노는 시기. 왜냐? 아직 사회성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혼자 놀아요. 혼자. 놀이터에 가잖아요. 놀이터에 가서도 보면은 이 시기 때 아이들은 다 따로따로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혼자 노는 시기. 그리고 비록 혼자 독립적인 놀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점차 사회성이 발달을 할 거고 점차적으로 친구 곁에서 놀고 있는 친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에서 3세는 처음에는 혼자 놀아요. 혼자 놀다가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유아기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 노는 시기 좀 기억하시고요. 자, 유아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아의 특성은 퇴행. 자, 특성에선 퇴행이 있는데 특히 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불편하거나 긴장에 대한 반응으로 퇴행이거든요. 퇴행은 A를 하고 우리는 이제 B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B의 상황에서 다시 거꾸로 A로 가는 거를 퇴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을 하느냐? 스트레스, 불편, 긴장감이 늘어나게 되면 거꾸로 이제 퇴행을 하게 되는데, 자, 대한 반응으로 퇴행을 보이거나 정상적인 반응으로, 그래서 요 퇴행을 보이기는 해요.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나는 건데, 요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의 아이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반응으로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 유아들이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가 있냐면 1에서 3세 대표적으로 2살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동생에게 모든 사랑이나 관심이 다 갈 거예요. 그러면 이 2살은 이제 이유식을 먹고 젖병을 뗀 시기잖아요. 그런데 동생에게 이제 사랑이 가고 이 동생으로부터 이제 받는 스트레스, 불편감, 긴장감 이런 것들이 막 압박이 오니까 2살이 원래 안 하던 놀이개 젖꼭지를 찾아서 막 빨려고 한다든지 동생이 먹는 분유 뺏어가지고 자기가 막 빨아서 먹는다든지 원래 2살은 그렇게 젖병으로 뭐 먹거나 하지 않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퇴행 행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소변도 잘 가리다가 대소변 못 가려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퇴행인데요. 특히 동생이 생겼을 때 유아들은 많이 퇴행 행동을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이고 동생이 생김으로써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불편, 긴장감으로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거를 심각하게 너무 받아들이고 퇴행 이전의 행동으로 돌아가길 강요하면 아동의 스트레스는 더욱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2살에게 퇴행을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을 더 많이 주시면 되죠. 사랑을 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자, 그 다음에 분리불안. 분리불안 중요해요. 분리불안 시험 잘 나오죠? 자, 분리불안은 누구와의 분리? 나를 돌보아주던 의존 대상과의 분리. 대표적으로 엄마. 사랑하는 나의 엄마. 자, 돌봐주던 사람과의 분리. 떨어졌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돌봐주던 사람과 떨어지게 되면은 몹시 흥분하고 울고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이때 유아기 때의 분리불안은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응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때로 그것이 너무 강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아기 때 분리불안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자, 분리불안은요. 생후 6개월부터 시작을 해서 14, 15개월 그러니까 유아기 때 제일 강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세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라고 하면은 영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유아기 때 당연히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분리불안이다. 요거는 사랑하던 돌봐주던 의존 대상과의 분리가 발생을 했을 때 매우 불안해하고 흥분하고 우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당연히 거치고 지나가야 되는 반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노 발작도 나와 있죠? 분노 발작. 자, 그래서 분노하고 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무엇인가 불만이 있거나 불안할 때 울며 떼쓰다가 지쳐 쓰러지는 현상. 그런데 여러분, 울다가 죽었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울다가 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울며 떼를 쓰다가 지쳐 쓰러지는 현상인데 얘는 병적인 경기나 발작과는 달리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 삼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때의 울며 떼쓰고 막 울다 떼쓰다가 막 지쳐 쓰러지는 거 있죠. 요거는 부모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니까 아이가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만 잘 관찰하시고 아이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버하는 거거든요. 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니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해 주시면은 지가 울다 지쳐가지고 부모한테 다시 와요. 요게 이제 분노 발작이죠. 자, 그래서 요 3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요 2번 분리불안 잘 기억하시고요. 아동의 특성이었어요. 자, 요거는 했죠? 요건 했고. 자, 낙상. 우리
유아기 때는 아이들이 몸이 굉장히 이제 자유자재로 활발해지고 호기심도 왕성을 한데, 자, 근데 조심성이 없어요. 자, 특히 양측 시력이 완전하게 발달이 되지만 깊이에 대한 인식, 높낮이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그냥 생각하는 거거든요. 직관적인 사고를 한다겠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 괜찮겠는데? 라고 하면은 행동을 하는 거죠. 높이 문제가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이에 대한 인식은 초기 아동기 때나 가능하기 때문에 유아기 때는 낙상이 많이 발생한다. 유아기 때. 깊이에 대한 인식. 이걸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냐면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높낮이의 구분, 높이, 그 다음에 깊고, 좁고 뭐 이런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잘 떨어지죠. 특히 뭐 침대라든지 소파라든지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활발하잖아요. 훨씬 더 활발하고 특히 뭐 영웅놀이 같은 거 한다 하면서 침대에서 갑자기 쿵 하고 뛰어내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깊이에 대한 인식,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유아의 또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특성이에요. 그래서 낙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 부모가 얘를 잘 관찰을 또 하셔야 되겠죠. 자, 거절증.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절증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막 서먹서먹하고 엄마 아빠 뒤로 숨어버리고 이런 것들. 요것도 사회성 발달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내용은 엄청나게 좀 많은 내용이 있기는 하는데요. 요와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우선은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은행. 문제은행 88페이지에 여러분 212번부터 227번까지 여기까지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12번을 볼게요. 자, 2번 중인 3세 환아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신뢰 형성을 위해 간호조무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우리 아동 간호를 할 때 아동들의 특성, 발달 단계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대상자를 잘 간호할 수 있고 그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발달 수준. 신뢰 형성을 위해 간호조무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사항, 발달 수준, 발달 단계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13번. 유아기의 신체적 발달에 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피하 조직이 풍부하며 포동포동하게 살이 찐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1kg을 찌우기가 어려운 시기고 체중이 찐다기보다는 신장이 길어지면서 키가 커지면서 위로 길쭉하게 크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동포동하게 크는 시기가 아니라 위로 길쭉하게 크는 시기. 자, 2번. 복부는 미성숙한 복부 근육으로 올챙이 배의 형태. 맞죠? 올챙이 배의 형태의 귀여운 배 모양을 보인다고 했어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영아기 때만큼이나 성장 속도가 빠르다? 영아기처럼 성장이 급속하진 않으나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 시기죠. 자, 4번. 양측 시력과 공간 지각 능력이 형성된다. 양측 시력은 여러분 형성이 된다 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양측 시력이 완전하게 발달은 한다 했지만 깊이에 대한 인식, 공간 지각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무슨 사고? 낙상이 잘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 시력 형성은 맞지만 공간 지각 능력 형성은 아니죠. 자, 5번. 신장의 증가보다 체중의 증가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장의 증가보다 체중의 증가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1kg 찌우기 어려운 시기, 신장은 위로 꾸준하게 길어지는 시기. 그래서 신장의 크기가 훨씬 더 증가가 많은 시기라고 했죠. 답은 2번이세요. 자, 214번. 유아기 때 손가락을 빠는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 자, 요거는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았고 우리 교과서 팁에 있어요. 교과서 153페이지 팁에 보시면 유아기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원래 영아기 때 이렇게 손을 자기 엄지손가락 빨거든요. 그리고 이때 요 습관은 이제 버려지셔야 되고 유아기가 되면 손가락 빨면은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이빨이 유치 전이가 나면서 손가락을 빨게 되면 이빨 모양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습관을 끊어주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유아기가 됐는데도 손가락을 빠는 습관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손가락 빨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거예요. 욕구 불만, 뭐 정서적 불안정,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른들도, 담배 피는 어른들 예로 들게요. 담배 피는 어른들도 뭐 욕구 불만, 정서적 불안정,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와야지 하고 담배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아기 때도 욕구 불만, 정서적 불안정, 스트레스, 요게 생기면 어디 한번 손가락 빨아볼까? 이러면서 손가락을 빨면서 안정감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무튼 요걸 통해서 이제 안정감을 찾기는 하는데, 유아기 때는 하면 안 돼요. 유아기 때는 어찌됐든 요거를 끊어주셔야 돼요. 유아기가 되면. 왜냐? 이빨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빨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계속 손을 빨게 되면은 이빨 모양이 틀어지기도 하고, 손가락의 그 모양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어찌됐든 간에 이 손빨기 욕구를 조금 끊어주셔야 되는데, 요걸 교정을 할 때는요, 혼내시면 안 돼요. 혼내거나 뭐라고 하시면 안 되겠고,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이의 행동 관찰, 어떨 때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행동을 관찰하고, 이 관찰을 해서 불만족스러운 불안정한 상황을 교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교정하고 유아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되 문제시하여 혼내지 않아요. 그래서 손가락 빠는 행동을 갖다가 혼내는 건 안 돼요. 이 불안한 마음을 부모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뭐 때문에 불만인지, 뭐 때문에 불안정한지, 뭐 때문에 스트레스인지를 잘 관찰을 하셔서 이 행동을 교정을 하시되 유아를 만족시켜 주셔야 되겠죠. 근데 손가락 빤다고 너 손가락 빨면 네 손 자꾸 때릴 거야? 엄마 뭐라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 생각했죠?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억제대, 그 다음에 뭐 5번에 보시면 손가락에 쓴맛이 나는 약을 발라준다,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1번,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고 문제 시에는 혼내지 않는다,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215번.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인지발달 단계. 의인화. 자, 사물을 의인화시킨 데 있어요. 물활론적인 사고 한다겠죠. 그래서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 의인화예요. 살아있다고. 살아있고 사람처럼 의인화. 사람처럼.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거. 요 유아기의 행동입니다. 자, 그다음에 216번. 정상적으로 성장한 18개월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18개월이 되면 뭘 할 수 있냐면은요, 장난감을 끌고 다닙니다. 자, 12개월이 되면은 우리 아이가 스스로 걷거든요. 걷기 하고요. 스스로 걷기가 가능하니까 18개월 되면은 이렇게 강아지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있죠. 바퀴 달린 강아지 인형. 요거 이렇게 끈 달린 강아지 인형. 요거를 잡고 지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요거는 여기 내용보다는 여러분 145페이지에 보시면 팁 있거든요. 그 팁의 맨 마지막에 보면 18개월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217번. 유아기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아기에 나타나는 행동 특성은, 자, 거절증. 여기 나와 있었죠? 자, 거절증, 떼쓰는 것, 의식적인 행동, 야함과 감정, 분리불안 등이 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스트레스 자극으로 정서가 발달한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정서 발달하나요? 정서 발달을 해치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신체 손상에 대한 두려움이 뚜렷해져서 조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요, 조심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애들은 조심성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번. 독감, 중이염 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독감, 중이염 걸릴 확률이 높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사회정서적 발달이지, 뭐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사회정서적 발달과는 연관성이 없죠.
인공적 꼭지 사용하는 건 영아죠. 자, 그 다음에 218번. 친구들 옆에 놀고 있지만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아요. 요게 언제였죠? 유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놀이 특성 여러분 기억하시라 했어요. 놀이. 놀이에서 따로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노는 시기. 요게 최근 국가고시에 한 2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9번. 어린이들에게 일어나는 야뇨증. 야뇨증. 저녁에 잠자리에 잠자다가 이불에다가 소변 보는 거 야뇨증이거든요. 자, 야뇨증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요. 심리적인 요인, 스트레스,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소변 실수를 하죠. 저녁에 잠자다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0번. 유아가 퇴행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퇴행, 스트레스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퇴행 행동, 스트레스, 불편, 긴장에 대한 반응이었고 답은 5번이죠. 불편하거나 긴장에 대한 반응이고 이거는 특별히 치료할 필요도 없겠고 이거를 문제가 되는 행동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어요. 자, 221번. 정상 유아의 행동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대체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절증을 나타낸다. 맞죠? 거절증 나타난다겠어요. 거절증.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절증.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했고 자, 2번. 분리불안이 완전히 없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분리불안이 가장 심한 시기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분리불안, 돌봐주던 의존 대상과의 떨어짐이 있을 때 흥분과 울음이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14개월, 15개월에 가장 강하고 3세까지 지속되는 가장 강한 시기가 유아기죠. 3번. 이 시기에 보존 개념이 완성된다. 보존 개념 없어요. 보존 개념. 그래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이런 직관적인 사고를 하니까 보존 개념 없어요. 같은 물을 다른 모양의 그릇에 담으면 자기가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존 개념이 없는 직관적인 사고를 하고 4번.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혼자 놀기를 좋아하죠. 시력이 발달되어 깊이에 대한 인식. 시력은 발달되지만 깊이, 높낮이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없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자, 222번. 수대에 걸린 3세 된 화나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첫날부터 불안 증세를 보이고 이 입원 화나에게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요건 답은 5번입니다. 부모로부터의 격리. 수대에 걸렸고 이제 격리돼서 입원을 하겠죠. 이제 부모가 옆에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부모로부터의 격리로 분리불안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불안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3번. 엄마를 따라 병원에 방문한 어린아이가 병원 로비에서 떼를 쓰면서 울고 있는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니 잘 관찰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관심 끌기 위한 것이에요. 큰 위험성 없고요.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잘 관찰하시면 되겠고. 자, 224번. 자, 아이가 무엇인가 불만이 있거나 불안할 때 심하게 울며 떼를 쓰다가 지쳐 쓰러지는 현상. 자, 분노 발작이었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울다가 죽은 아이 없다. 그래서 병적인 경기나 발작과는 달리 큰 위험이 없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니까 잘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5번. 백화점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3세 아동의 부모가 취해야 할 태도. 자, 운다고 장난감 쥐어주면 안 돼요. 자, 이때는 진정될 때까지 무시하고 안전한지 살핀다. 무시가 답이다. 자, 그 다음에 226번. 영유아기에 부모가 없으면 심하게 울고 보채는 반응. 요거 뭐죠? 돌봐주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의 불안.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10개월 된 영아가 어머니에게 계속 의존적인 행동을 보이자 분리불안이 심할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왔어요. 이때 간호조무사의 중재로 오는 거. 여러분, 분리불안은 문제 삼을 문제가 아니라 있죠. 이 병적인 상황 아니었어요. 이 분리불안은 이때 있는 정상적인 반응은 정상이기 때문에 그 반응은 괜찮다라는 거를 인지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영아의 그러한 행동은 정서적 발달에 필요한 것임을 재확인시킨다. 이 말인 즉슨 이 행동 자체가 걱정할 행동이 아니고 이 시기에 해야 될 정서 발달에 필요한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시켜 주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